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큰 병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병도 없었고 당장 아픈 곳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보다 집에서 보내는 날이 더 많았고 일상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라는 말을 아직은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큰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삶을 멈출 만큼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외출이 줄어들었고 약국에 들르는 횟수가 늘었고 하루가 조금 더 피곤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고 약속을 잡는 일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괜히 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할 수 있던 일이 이제는 이틀이 필요했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삶의 속도는 이미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비가 늘어났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돈이 남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큰 돈을 쓴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지출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결제한 금액, 병원 근처에서 마신 커피, 집에 오며 들른 마트의 소액 결제, 이런 지출들은 하나하나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도 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금액들이 조용히 매달 반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녀는 돈 관리를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아껴야 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크게 낭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줄어드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출보다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외출이었습니다.
멀리 가는 약속은 자연스럽게 미뤄졌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게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괜히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고,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괜히 노후 이야기를 앞당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은 조용히 그녀의 일상 안에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조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아끼게 됐고 대답도 짧아졌습니다. 말을 줄인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속 뒤에 따라오는 피로가 조금씩 부담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시간보다 돌아와서 쉬는 시간이 더 오래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줄이게 됐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외롭다고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조금씩 사람과의 거리를 넓혀갔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애매했습니다. 괜히 유난을 떠는 것 같았고 괜히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에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야. 이 말은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습관이 되면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병원에 가는 횟수를 세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 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정상이었고 의사도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조금씩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확인을 하러 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크게 문제 없다는 말로 돌아왔지만 몸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보이지 않아서 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의 변화를 말보다 느낌으로만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약값이
2배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남는 돈이 확실히 줄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횟수, 배달 음식을 시키는 날, 집에서 해결하지 못해 밖에서 쓰는 돈, 이런 지출들은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직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이제는 조금 피곤해라는 말이 붙었고, 이 정도는 다들 그렇지라는 말에는 잠시 머뭇거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같았지만 의미는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에는 경고음이 없었습니다. 큰 사건도 큰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 변화를 정확히 어디서부터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노후를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불안을 느낀 순간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다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달력을 보며 병원 예약 날짜를 세어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큰일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을 스쳤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흐름이 자주 끊겼고, 예전처럼 연속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자는 말이 늘어났고, 그 잠깐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몸보다 먼저 생활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검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몸을 점검하고 생활을 점검하고 지출을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조금씩 버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해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무너진 상태도 아니고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점검할지 아니면 계속 미룰지. 이 선택이 이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괜히 걱정을 시키는 것 같았고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혼자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이야기하고 조금 나누고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생활을 더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활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병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무리가 되는지,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은 유지해야 하는지, 이 점검은 삶을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지켜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더 천천히 하루를 살기 시작했고 그 선택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움직였고 하루를 계획 없이도 버틸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속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는 아직도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여전히 바쁘게 지낸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자기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멈춤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조정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속도를 조정하고 사람 만나는 빈도를 조정하고 지출의 방향도 다시 살펴보는 시기였습니다. 이 조정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아직 겪지 않은 변화를 쉽게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직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장면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느려진 하루, 조금 늘어난 지출, 조금 줄어든 약속. 이 작은 변화들이 겹쳐질 때 노후의 방향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경고라기보다 확인에 가깝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이 시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멈추고 조금 점검하고 조금 나누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이후의 시간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을 합니다. 아직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병원에서 심각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고 아직 일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변화들을 그냥 참고 넘깁니다. 피곤한 날이 늘어나는 것도,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변화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하지 않으면, 쌓이고 조정하지 않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이걸 문제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충분합니다. 그 인정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내용이 한 번에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꿔야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자기 자신의 속도를 느껴보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겪게 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이상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혼자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다른 속도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서두르지 말고 자기 속도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조금만 생활을 점검하고 조금만 속도를 조정해도 이후의 노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큰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아니었고 극적인 전환점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달라지는 생활과 속도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큰 병이 아니라 이 변화를 모른 채 지나치는 순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조금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는 포기가 아니라 조정의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